실내 공기오염으로 연간 약 43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내 오염물질이 황사보다 더 무섭고요. 실외 공기 독성보다 2배에서 5배 더 강하고 오염물질 흡입 위험은 무려 1000배 더 높다고 합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는 연간 약 800만 명인데요. 이 중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430만 명에 이르러 실외 공기오염으로 사망한 370만 명보다 무려 60만 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국내 자료도 있는데요. 통계청의 2018년 생명표 자료에 의하면 폐렴 사망률이 10년 새 3배나 급증하여 암 다음으로 무서운 병이 됐다고 합니다. 폐암도 국내 암종별 사망률 1위가 됐고요. 그래서 30분당 1명꼴로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 환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2018년에 태어난 출생아가 살아가면서 폐렴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6.8%가 증가하여 10%대가 됐다고 합니다. 폐와 관련된 질환과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공기오염 아닐까요? 폐는 죽기 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기관이죠. 따라서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는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공기가 오염될수록 폐렴, 폐암, 만성기관지염 등 폐와 관련된 질환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내 공기오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과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바로 실외 공기가 아니라 실내 공기입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될수록 건강이 악화되겠죠. 인체가 섭취하는 물질의 비율을 볼까요? 실내 공기가 무려 57%에 이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에 비하여 음식물은 7%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깥 공기는 5%에 불과합니다. 인체가 섭취하는 물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 특히 실내 공기의 질이 물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질이 이제 물만큼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루 동안 들이키는 공기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건강한 성인이 보통 1분에 16회 숨을 쉰다고 합니다. 1회에 약 0.5리터의 공기를 마시고요.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약 11,520리터가 되네요.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무려 13.9kg에 이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이 1.5kg이고 물이 1.2kg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마시는 13.9kg의 공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죠. 특히 실내 공기는 우리가 일생 동안 마시는 공기 양의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실내 공기보다 실외 공기에 훨씬 더 민감해 있죠. 실내 공기 중에 가정의 실내 공기 오염 물질과 발생원을 볼까요? 실내가 요즘 굉장히 밀폐화되어 있죠. 따라서 환기가 부족함으로써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프린터, 컴퓨터 같은 사무기기에 의해서 오존이 발생하고 난로나 가스레인지에 의해서 일산화탄소, 황산가스, 이산화질소가 발생하고요. 토양이나 지하수에서 라돈이 분출되고 최근에는 침대에서도 라돈이 분출된 사태가 일어났었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오염된 실외 공기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황산가스를 실내로 유입시키죠. 가장 심각한 건축자재, 가구, 옷, 화장품에서 포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엄청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가습기, 외환동물, 카페트에 의해서 미세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미생물 등이 발생하여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을 우리가 평생 마시는 공기의 9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실외 공기 오염의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되겠죠.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먼지나 중금속이 폐 관련 질환들을 일으키죠. 성면은 피부나 호흡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고요. 물론 폐암도 영향을 미치네요. 담배 연기는 두통 등 중추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는 역시 폐질환 또는 중추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도는 결정적으로 폐암의 핵심 발암물질이죠. 포르말데히드는 눈, 코, 목 등을 자극하고 피부질환, 비염, 정서 불안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는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로감,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고요. 오존은 두통, 알레르기성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은 우리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농도가 높아갈수록 점점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농도가 3만 ppm이 넘어가면 호흡이 가파지고요. 8만 ppm이 넘어가면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와 환기 중 어느 쪽이 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줄까요? 미세먼지 오염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죠. 창문을 꼭꼭 닫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가끔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만 돌리면 미세먼지 대신에 암과 같은 질병과 사망률을 급격하게 올리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중앙일보사가 문을 꼭꼭 닫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병이 나타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가족 4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점심을 위해 주방에서 조리했더니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평방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에서 5배가 넘는 217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았습니다. 1 마이크로그램은 100만 분의 1g입니다. 이번에는 생선구이를 했더니 33 마이크로그램에서 무려 447 마이크로그램으로 13배나 치솟았죠. 이번에는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도 42 마이크로그램에서 약 3배에 해당되는 118 마이크로그램으로 치솟았습니다. 복병 상상이 되세요? 이번에는 복병이 무엇인지 실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었지만 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 무렵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영어로 VOC라고 합니다. 이 농도가 약간 나쁨 수준인 1128 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약간 나쁨 수준에 해당되는 1250 ppm까지 상승한 겁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농도가 창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상승하는 복병이죠. 이번에는 창문을 열고 난 후에 실내 공기 오염 농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후 4시부터 20분간 환기를 한 결과 VOC는 671 마이크로그램에서 347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산화탄소는 1108 ppm에서 528 ppm으로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하여 복병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2월 21일 오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80에서 13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3시 20분부터 20분 동안 문을 열고 환기를 했죠. 그 결과 71 마이크로그램이었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125 마이크로그램으로 54 마이크로그램 더 높아졌죠. 당연한 결과겠죠. 이 외부의 미세 농도가 문을 열므로써 실내로 유입된 결과죠. 복병은 그 다음에 나타나죠. 반면에 CO2 농도는 문을 열므로써 1080ppm에서 532ppm으로 548ppm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VOC는 321에서 126으로 195 마이크로그램이 감소한 거죠. 보신 바와 같이 문을 열어서 환기한 결과 실외에 있는 미세먼지는 실내로 유입되었지만 그 반대로 실내에 있던 건강에 훨씬 더 독성이 강한 CO2나 VOC는 배출이 상승한 거죠. 다음 날 오후 1시 50분부터 이번에는 10분간 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역시 86에서 134로 48 마이크로그램 상승했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1237에서 588 ppm으로 649 ppm이 감소했고요. VOC 또한 309에서 143으로 166 마이크로그램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기하지 않을 때는 VOC나 CO2 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사실이죠.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독성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12월 30일 오후 4시부터 20분간 환기를 한 뒤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는 환기 직후에 6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시간 20분 동안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후에는 17 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가 감소했죠. 그러나 같은 시간에 VOC는 347 마이크로그램에서 451 마이크로그램으로 오히려 증가했죠. 이산화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8 ppm에서 942 ppm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산화탄소나 VOC 같은 독성 화학물질을 줄이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환기가 정답입니다. 공기청정기와 환기 중 어느 쪽이 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었죠? 실험 결과 당연히 환기였죠. 물론 미세먼지를 약간 줄이는 데는 공기청정기도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실내 공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창문을 닫고 지내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한 각종 세균, 유해가스, 먼지, 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이 실내에 쌓이면서 실내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10에서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각종 세균과 CO2나 VOC 같은 가스 상태의 물질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하루에 한두 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실내 공기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입니다. 오염된 실내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해 주어야만 실내 공기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내 공기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환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10가지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가라앉는 시간대를 피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환기합니다.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오염된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죠. 따라서 가능한
외부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환기하는 것이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 때는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서로 맞은쪽 창문을 동시에 엽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오전, 낮, 오후 하루 3번 20분 정도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반드시 환기를 하는 것이 실내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루 3번 10분 동안 짧게 환기하고 환기 후에는 실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거나 공기청정기보다 더 유리한 게 물뿌리개로 공중에 물을 뿌려 미세먼지를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두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굽거나 튀기는 조리를 할 때는 후드나 환풍기를 반드시 가동하여 환기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켜기 전에는 미리 후드나 환풍기를 작동시켜서 공기 흐름을 밖으로 향하게 해 놓은 후에 조리를 시작하면 오염물질이 실외로 더 잘 배출됩니다. 조리가 끝난 후에도 30분 정도 환기를 계속합니다. 실내 공기오염을 줄이는 세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취침 직전에는 취침방만 5분 동안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취침하는 동안에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침하는 방만 취침 직전에 5분 동안 환기합니다. 취침하는 방에 공기 오염 농도를 낮추면 훨씬 숙면을 잘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네 번째 생활 습관입니다. 창문을 열고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할 때 청소기가 뿜어내는 바람에 먼지가 심하게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진공 청소기보다 빗자루와 물걸레로 청소하는 습관이 실내 공기 오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필터를 통과해 다시 방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시간은 밖의 온도가 가장 높은 낮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상층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나쁜 오염물질들이 밖으로 빨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침구류 먼지를 청소하는 습관입니다. 이부자리, 베개 등의 침구류를 일주일에 1회 먼지를 털고 햇볕에 소독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침구류는 잠자는 동안에 땀에 젖거나 피부 각질과 비듬 등이 떨어져 세균,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 등이 서식하기 쉽죠. 이불 한 채당 평균 20에서 70만 마리의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의 분비물과 사체 등이 침구류에 쌓이면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외출 후에는 실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겉옷을 벗어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습관입니다. 실외 공기 중에는 수많은 오염물질이 실외 활동을 하는 동안에 겉옷에 내려앉게 되겠죠. 실내로 들어올 때 그대로 들어오면 겉옷에 내려앉은 실외 오염물질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실내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봄, 가을에는 19도에서 23도씨, 습도는 50%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24에서 27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60%를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18도에서 21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40%를 유지합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나 호흡기 질환이 유발되죠. 반대로 실내가 너무 습하면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보다는 숯이나 식물 등을 배치하여 자연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오염을 줄이는 8번째 습관입니다. 전자제품 사용 후 환기하는 습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제품을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이 배출되므로 꼭 환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프린터는 사용할 때마다 토너와 잉크의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환기하세요.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9번째 습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바로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부패하면 악취가 실내 공기를 급속도로 오염시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는 10번째 습관입니다. 공기 정화식물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공기 정화식물은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어 줍니다. 온도와 습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에 측정한 결과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산호수라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들여놓은 방에서는 70%, 벵갈 고무나무를 뒀던 방은 67% 줄어들었다고 합니다.